이번엔 진짜 봉합된 거 맞느냐라고 의심의 눈초리가 적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이렇게 극적으로 세 번째 봉합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한 당 내에 이 부정적인 목소리가 여러 차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박수영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각자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는데 모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강하게 비난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쪽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쪽하고가 나눴지만 전자, 즉 사퇴를 요구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격앙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일부 의원들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오만방자하다. 그리고 참다 사리가 나오겠다.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사퇴를 압박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틀 전 SNS에도요. 경력 10년의 보좌진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한 인물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동안 이준석 대표는 우리 면전에다 대고 총질을 해댔다라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다고 해도 당 내에 이준석 대표 본인을 향한 이런 불만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좀 놀랐을 거예요, 많이. 네. 그러니까 저번에 울산 회동하고 이번 극적 포옹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다른 이제 방송의 댓글 같은 걸 보면 예전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글이 약간 동수였다면 네. 이번에는 거의 9대1 정도로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쪽이 훨씬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어쨌건 밖에 나가서 계속 선대위 쇄신을 요구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슬림한 선대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도 마치 비토하는 분위기가 비춰지니까 의원들 전부 들고 일어났죠. 네. 보좌진들 문제 제기하죠.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문제 제기를 하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만약에 다시 이걸 뒤엎는다면 네.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건 이준석 대표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또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많은 분들이 보내고 있지만 제가 바라본 이준석 대표 아마도 이제는 네. 조금은 로우키로 네. 대신 후보를 열심히 돕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네. 이런 당내 의견 이거 계속 일어나면 본인이 선거운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이준석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도 이번에 만약에 당을 나가면서 뛰쳐나간다면 당대표 당대표 관두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걸 표현한 그런 말일 겁니다. 자, 어제 극적인 원팀 모드를 이룬 뒤에 이준석 대표는요. 대선까지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뛰겠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어디 다니면서 자켓을 안 입었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제가 선거에 있어서 전투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장을 내려놓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선거 중독자인 저에게 얼마나 아픈 시간이었겠습니까? 내일 당사에 김종인 위원장이 계시던 방 한켠에 제 침대 하나 놔주십시오. 이제는 당원의 하나로서라도 정말 당대표라는 그런 권위나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선거를 뛸 것이고 당사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죠. 당사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이야기한 건데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는요. 이틀 전 이 청년 행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지 않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던 이른바 폰성열 논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다 내가 없어서 발생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2030들의 표심과 마음을 다시 되돌려 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자, 과연 말대로 이준석 대표 말대로 2030의 마음, 떠나간 마음을 다시 돌려올 자신감. 글쎄요, 이 근거가 있는 걸까요?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여주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이냐면 2030이 이준석 대표를 보고 찍는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후보를 보고 찍는 거예요. 물론 조언을 하고 도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돕고 조언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문제는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20,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 100% 우리가 지지한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면 후보가 변하는 모습을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보좌에서 잘 보여줄 거냐의 문제예요. 네. 또 하나 본인이 자꾸 늘 논란이 됐던 거 본인이 드러나는 것보다 후보가 드러나야 된다는 논란이 네네.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새겨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20, 30대 만나는 모임이나 어떤 외부에 나가서 행사를 할 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 있도록 본인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적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표가 이제부터는 후보를 빛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참 고민해서 그걸 잘 얘기해주고 네. 또 어떤 제안해주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잘 되면 네. 20, 30대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고 정말 진심으로 윤석열 후보가 20, 30대를 생각한다고 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그걸 잘할지는 이제부터 돌아가야 되고 윤석열 후보가 바뀌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